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 35문항 완전 정복 또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화면은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같이 나열하고 있고요. 문제를 이제 듣기로 공부하셔도 좋지만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로 문항 번호와 수를 정해놓는 건 1번부터 35번까지 풀어가시면서 틀린 번호만 좀 적어주시면 어느 파트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가 진단용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모의고사 하면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부탁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35문항을 틀린 번호를 적어주시면 35번까지 다 풀고 분석하는 방법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1번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나타난다. 2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3번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대된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번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노년기의 특성이 있는데 대상자 이해 파트에 사실 세 가지가 있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런데 지금 1번 같은 문제는 총집합체. 예, 총집합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같이 섞였다는 거예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신체적 특성은 뺐어요. 심리적 특성하고 사회적인 특성을 섞어놔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출제돼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세 개를 다 합쳐서 또는 두 개를 합쳐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잘만 알고 계셨다면 이게 답이 딱 눈에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살짝 혼동될 수 있어요. 예,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죠. 예, 회고의 경향이 증가한다. 회고의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융통성은 증대가 아니라 없어지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경직성의 증가에서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는 확대가 아니라 위축되죠. 예, 이건 사회적인 특성이잖아요. 역할 상실은 맞는데 정체성이 강화되지는 않아요. 예, 위축되죠, 여기도. 그 다음, 내향성의 감소가 아니라 내향성의 증가. 매사 신중은 맞죠. 네. 요렇게 틀린 거 하나하나씩 잘 보시고, 또,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혹시 조금 혼돈이 되신다면, 제가 옆에 항상 표준교재 페이지 적어 놓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셔서, 네, 한번 표준교재 쑥 훑어보시면 또 생각이 잘 날 거다라고, 네, 확신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 관계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가족 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번.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쉬운 문제도 등장합니다. 네, 이런 거 문제풀이 안 할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2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3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까요? 네, 근데 살짝 어렵습니다. 네, 강사인 저도 이런 거 빨리 못 풀어요. 왜냐면 조건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인 거죠. 대상자 조건, 급여 대상자 조건.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 표준교재는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표현이요. 저는 저만의 표현으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나는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졌고, 그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일단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65세 미만이라면 그냥 질환이 아니죠. 노인성 질환.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표준교재에 치매는 진단 코드의 명을 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금방. 예. 그런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눠져 있고 뇌출혈을 뇌출혈이라고 쓰지 않고 지주막하 출혈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 용어도 뇌출혈의 일종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지만 이런 문제 조금 난이도 올리면 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까지 그렇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여기 설명처럼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등급 대상자가 됩니다. 네, 이걸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거꾸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표준교재도 나이를 먼저 언급하기 때문에 요런 거 보시면서, 그쵸? 네, 요렇게. 자, 일단은 70세가,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두 분들 조건을 보니까 질환인가? 고혈압도 있고 뇌경색도 있네? 그런데 65세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왜? 아무 병이나 다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70세, 65세 넘었으니까 뇌경색도 괜찮은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랬을까? 답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럼 이제 65세 이하인 60세 남성, 55세, 50세. 여기는 어떤 병이지? 혈관성 치매. 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움. 그러니까 1번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이고 뇌출혈인데 병원에 입원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병원은 무조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틀렸죠. 3번 같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면 결핵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조금 꼼꼼히 천천히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푸시면서 눈에 금방 안 들어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사실 빨리 못 풀어요. 예, 아까 같은 문제는 뭐 그냥 문제 딱 읽고 답이 눈에 보이실 거지만 이걸 읽으면서 답이 눈에 보였다. 아니요. 제가 볼 땐 강사는 어렵습니다. 저 16년 강의했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보다 오래 하신 분 죄송하지만 자만은 아니고요. 저보다 오래 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08년 7월 1일 노인장병보험 제도가 시작했으니까 저는 2008년 6월부터 강의 시작했거든요. 그럼 진짜 꽉 채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 답이 잘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꼼꼼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합니다. 시험장에도. 화이팅!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몇 군데. 제가 여기는 36페이지를 갖고 왔지만 일단은 33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 니꼴, 그죠? 또 뭐예요? 사업자, 니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거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4번에 구명을 보면 1번이 답이에요. 저는 그런 문제 풀이는 잘 안 해요. 왜냐면 4번 같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똑같은 걸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만이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문제풀이 하시면 다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시간이 유튜브 영상이 좀 길잖아요. 저는 80문제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저 쓰러져요. 네. 그럼 지금 언급했던 거. 첫 번째, 보험자,
사업자, 그 다음에 예,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예,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거죠. 등급 판정. 왜? 여기가 보험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 판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41페이지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거 있죠. 비용 청구와 지급. 네, 그래서 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의 비용 또는 시설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그 비용을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업무를 세 가지를 통달로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보기 여기 딱 빼고, 그죠? 판정 딱 빼고, 뭐 나올 수 있냐? 보험금을, 장기요양 보험금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장기요양 기간에 예, 비용, 청구된 비용을 지급한다.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나오죠. 비용 청구는 기관에서 어디로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번 주야간 보호, 2번 방문 요양, 3번 노인 요양 시설, 4번 방문 간호,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자, 정답은 네, 1번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네, 일정 시간 동안. 요거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요. 네, 주야간 보호. 자, 그러면 5번의 답은 1번이니까. 예, 제가 항상 하죠. 네, 5번의 답 1번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좀 빨리 문제풀이 하시는 유튜브 거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시다가 나랑 안 맞아? 가셔도 좋고요. 난 좀 자세히 문제풀이 하시는 거, 문제풀이한 영상 찾고 싶다. 그러면 제 영상 봐주세요. 네, 저는 그걸로 나가요. 그래서 좀 말이 많다. 예, 괜찮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는데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루하다. 예, 그럼 딴 데 가셔도 됩니다. 답만 빨리빨리 알려주는데 가셔도 좋아요. 네, 저는 그거 다 감수하고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이런 문제를 만날 확률은 있긴 하지만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의 문제를 하나 푸시면서 급여 종류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왔죠. 예, 장교양 급여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 중에서 뭐가 네모 안에 들어갈지 몰라요. 예, 방문 요양이 만약에 네모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단어가 나와줘야 되냐면 반드시 가정을 방문한다 글자가 들어갈 거고요. 방문 목욕은 목욕, 간호는 간호. 예, 그 잘 안 내요. 그럼 주야간보는 지금 나왔고요. 그럼 단기보호는 뭘까요? 예, 일정한 기간 동안이 들어가면 단기보호가 답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연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시설급여에서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나눠져 있죠. 그룹홈이라는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뭘로 구별할 수 있나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다라고 나오면 그럼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에 답을 쳐주시면 돼요. 위에 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현금급여는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이란 글자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처럼 기간이 현저히 부족했을 때, 예, 뭐 아니면 천재지변, 성격상의 사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가시면 그래 출제위원님 아무거나 내보십시오. 네모박스 안에 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시는 게 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의 쇼츠에 급여 종류 딱 표로다가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 번만 딱 봐주신다면 지금 공부한 5번 문제가 10개를 내든 15개를 내든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갈게요. 자, 제가 항상 제도가 끝나면 요 표를 매번 갖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요. 왜냐면 제도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이거 암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장려방법 제도가 무엇이지? 라고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매번 제 영상을, 이론 영상을 보실 때마다 이거를 한 번씩 읽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 뭐 5회차까지 봤다. 5번,
10회차까지 봤다. 10번. 저는 제가 가르치는 제자 선생님들은 10회차까지 모의고사 다 풀리고 시험장 가거든요. 그러면 이 네모박스를 10번만 읽어주신다면 쟤도 통달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동글동글 마인드맵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썼던 글씨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한 번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신다면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10번으로 안 되시면 더 해주세요. 네, 자, 다음은 가겠습니다. 자, 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번 환경관리, 2번 세탁물 관리, 3번 이동도움, 4번 기본 동작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훈련.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도 그냥 안 갑니다. 네, 자, 1유형, 2유형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9유형. 네, 조금 오래된 문제 유형. 그래서 난이도 좀 쉬워요. 금방 보이셨을 거예요, 3번. 그러면 9유형대로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환경 관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세탁물 관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또한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요렇게 나 맞췄어요. 그럼 1유형, 9유형 문제입니다. 그럼 신유형 문제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볼게요. 식재료 구매, 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시기 준비와 같은 내용은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 정답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표에는 치사라는 말이 명백하게 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치사라는 말을 안 해요. 사실 치사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죠. 이렇게 표준 교재의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 신유형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책 읽어주기, 편지 대필, 콜벨 대처와 같은 내용은 다음 중 노인장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뭐로 가야 될까요? 예, 정서지원 서비스죠. 네, 근데 정서지원 서비스 표에는 말법,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 어디 하나 읽어봐도 편지 대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50페이지에 의사소통 도움을 풀어 쓴 말이에요. 자, 신유형과 구유형 문제, 6번 문제 하나 푸시면서 다 훑고 가신다면 어느 다음 회차의 모의고사 6번 문제를 만나시면 제가 지금 말했던 1유형, 2유형 문제가 다예요. 그 문제들이 자신 있게 답을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전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 가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자,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말장난이에요. 네, 요양보호사 시험 말장난 정말 많아요. 말장난은 말이 같은데 틀리네? 이런 걸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작가니까 말장난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문제 만들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변경이 돼야 될 게 좀 남아 있어서 저도 내년에 요양보호사 문제집 출간됩니다. 제 이름 저자 딱 들어가서요. 그래서 만들어 봐서 알아요. 아, 이거 진짜 말장난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그냥 선생님들이 꼼꼼히만 읽어주시면 답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만 좀 조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에 보시면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를 한다예요. 응급처치. 거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런 경우는 알아. 이렇게 하고 좀 성급하게 문제를
답을 체크하시다가 나중에 왜 틀렸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원칙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면 7번이요. 6번, 7번 중에서 꼼꼼히만 읽어주신다면 답이 보일 거니까 성급히 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어려운 문장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갈까요? 자, 8번입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네, 1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유난히 나한테 화를 나네. 딱 봐도 노인학대, 그쵸? 네, 차별. 학대보다는 좀 차별에 가깝죠? 차별에 관한 이게 문제를, 그죠? 지키지 못한 문제 사례를 넣어준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걸까요? 시설윤리 강령이죠. 자, 시설윤리 강령은 무조건 한 문제씩 꼭 출제를 하는데, 요건 표로 정리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보일 겁니다. 자, 여기 표에 다 있어요. 저는 표로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암기를 잘하려면 전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리를 잘한다는 건 여러 장에다가 막 이렇게 써놓아서 넘겨보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전 정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방식이 암기하는데 가장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쇼츠라든지 문제풀이 안에는 표 정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정리 정말 잘 돼 있어서 돈 많이 되셨다고, 최근에 만점 맞았다고 또 이렇게 감사 댓글 남겨주셔서 참 많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저 믿고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 모의고사 회차별로 계속 풀다 보면 8번 다음은 항상 이 표가 나올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10번만 봐주셔도 머릿속에 탁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윤리 강령도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직접 한 번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읽어주는 건 듣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읽는다면 생각하면서 읽고 귀로 듣고 이렇게 머릿속에 훨씬 더 저장이 많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만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표 안에 빨간 글씨는 개념입니다.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떤 뜻이지? 그럼 이렇게 빨간색 글씨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또 어떤 내용이지? 빨간 글씨. 자, 그럼 이제 초록 글씨는 어떤 거냐? 지금 봤던 문제 사례를 표준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8번에서 보셨나요? 우리가 차별 및 학대에 관한 내용들은 표준 교재에는 선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8번 문제 보셨잖아요. 선물이 아니라 문제 사례가 다른 내용으로 바뀌거든요. 네, 이렇게 최근 신유형 문제들은 책에 없는 예시를 쓰기도 해요. 그러나 맞출 수 있어요. 왜? 느낌의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쭉 읽어주시고 식은 반찬이 어떤 뜻이었지? 빠마약 값이 무슨 말이더라? 이게 조금 정확히 알고 싶다면 표준교재 66페이지로 가셔서 꼭 한번 윤리강령들을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 나머지는 제가 표를 계속 반복하니까 저 표 하면 머리가 생각나고 머릿속에 생각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2번 경제적 학대, 3번 자기방임,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눈에 딱 보였을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경제적 학대야. 이거 쉽게 좀, 네, 내용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나온 거고, 학대도 이렇게 쉬운 거면 나올 거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헷갈리는 거 많습니다. 예,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아마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살짝 헷갈리고요. 방임과 유기가 살짝 헷갈리고 그 방임이 문제예요. 이게 애매하게 걸려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9번 문제 같은 유형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학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있어요. 상문제까지 보시면 이렇게 작게 읽어 있어요. 네, 다음 중 학대의 내용과 그쵸?
유형이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나요. 그리고 유기를 쭉 설명하죠. 경제적 학대를 쭉 설명하고 자기 방임을 쭉 설명하고 이거랑 이거랑 맞나? 그럼 이제 정답 시크되는 거예요. 자, 이런 9번 같은 문제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문제 유형이든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표준교재 79페이지부터 가보시면 세부 학대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꼼꼼히 하나씩 읽어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밑줄을 쫙 긋고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되뇌이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유형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학대 공부하시고 문제 9번 푸시면서 표준교재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갑니다. 네,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지만 헷갈리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거기까지 대비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갈게요. 자, 10번. 다음 중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2번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지급 3번 장기 요양 재정 정책 수립 4번 장기 요양 요원 신청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1번입니다. 네, 89페이지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47조 2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여기에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장기요양 요원의 지금 권리침해 상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콤마 그럼 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콤마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읽었을까요? 네, 만약에 10번 문제의 1번을 지워버리고 보기에다가 지금 제가 읽은 두 가지를 써놔도 얘가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업무 공부하듯이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10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보기를 바꿔내도 맞춰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진짜 문제풀이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히 공부하시는 거 좀 추천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3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4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중요한 건 시각적인 거죠. 성희롱의 행위는 시각적, 육체적, 언어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쉽게 푸셨을 거예요. 야한 농담은 언어적, 네, 유물 물었다. 이것도 언어고요. 음란한 내용 이것도 언어고요. 잡아당겼다? 그러면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3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4번 서비스 제공 오타 났네요. 기록지. 예, 기록지의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5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여기도 잘 보이셨을 거예요. 네, 확실하게 5번이고요. 학대받는 상황에 의심되면 보고 또는 신고. 네, 서비스 대상자 차별할 수 없어요. 네, 그게 1번 원칙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차별하지 않는다. 1등급이라고 차별하시면 안 되고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죠. 네, 그다음 기록지에는 보호자권 쓰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항 갈게요. 13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3번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번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문항 갈게요.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네, 글씨가 살짝 잘렸어요. 네, 1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해서 조정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도 잘 보이셨을 거예요. 물질적 보상 받지 않고요. 예, 동료와 상의해서 교체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보고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그 다음에 높게 받는 그런 거 안 알려줍니다. 네, 5번 부담금 면제 안 되죠? 네, 자 그런 부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마우스가 조금 띵동띵동해서 소음이 조금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죄송해요 합니다. 네, 마우스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못 바꾸고 있어가지고요. 네, 자 다음은 갈게요. 15번입니다.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2번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3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4번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5번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거 어떤 거죠? 무해성의 원칙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는 상황은 발생시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해롭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번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한다. 5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분대를 적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초기, 이거 대처법이죠. 초기. 예, 그래서 급성기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삐어서 통증이 있으니까 털어주시면 안 되고,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지만 부종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온찜질 아니고 냉찜질. 예, 그 굽혔다 폈다 아니요, 움직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압박분대 압박 이렇게 하면 예, 우리가 압박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네, 이것 또한 부종을 줄여주는 건데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이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네, 통증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압박. 자, 그러면 초기 치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휴식, 그 다음에 냉찜질, 그 다음에 압박, 그 다음에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약물, 요렇게 구속, 급성기와 급성기 이유를 좀 구분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번 옴, 2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3번 결핵, 4번 독감, 5번 머릿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자, 일단은 감염성 질환의 종류가 5개가 있어요. 이거부터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첫 번째가 결핵,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독감, 인플루엔자.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번째가 옴, 다섯 번째가 머리니. 아주 친절하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기 5개.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감염성 질환끼리 묶인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을 때 이 5개만 알고 있으면 그런 문제 간단히 풀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옴을 설명하면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들어갈까요? 옴. 지금 보시면 증상을 갖고 설명했어요. 네, 그럼 옴의 대표적인 증상은 얘는 또 야행성이라 야간에 가려워요. 특히 밤에 이런 내용들 좀 특징으로 가져가겠죠. 네, 그다음 전파가 잘 돼요. 그다음에 동시치료 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거고요. 네, 결핵. 결핵은 우리 호흡기 질환에 나와 있는데 이 감염성 질환의 파트 직업윤리에서 결핵을 낸다면 그런 내용으로 되지 않아요. 증상 내용으로. 관리법. 그럼 없는 거요? 잠복결핵 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문제 종종 가끔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복결핵 내용. 그 다음에 결핵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니까 예, 물건 함께 쓰는 거 괜찮다. 이런 내용도 우리 책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갈까요? 18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5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심혈관계에서 증가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어떤 내용인가요? 근육이 두꺼워져. 이거 하나죠. 딱 증가. 바로 나왔네. 아니네. 예. 근육이 두꺼워져 거네? 다 아니에요. 어, 어떻게 빨리 푸냐고요? 이거 노하우 있어요. 네. 다음 문제 하나 보고 나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마우스가 자꾸 띵동띵동 거려서 오늘 좀 유난히 그러네요.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요 문제까지 풀고 아까 그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2번 미래의 개수 증가 3번 혀의 유두돌기 증가 4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5번 구강 건조 증상 감소 예, 답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미각에서 증가되는 애, 쓴맛, 신맛의 증가. 땡, 땡, 땡. 다 나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구강 건조가 심해지죠? 네. 그래서 걔도, 이렇게. 정답은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자, 이거는 빨리 푸는 방법은 다음 표. 네, 이 표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의학에서요, 첫 번째가 노인성 질환의 특성. 그런 문제, 거기서 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환으로 넘어가면서, 어, 질환 하나하나 병명이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렇게 신체 계통별로 노화에 따른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내는 거죠.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는 감소, 좋아지지 않아요? 줄어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내분비계까지. 왜냐면 심리정신계는 전부 다 증가니까 제외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여기 파트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증가되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표로요. 이것도 이 증가되는 표현은 암기를 해주시면 아까 두 문제 푸는 방법 보셨죠? 여기 증가 있나? 그 증가야. 딱 했는데 아니야. 그럼 답이 세 개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오지선, 이지선을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다. 그래서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거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풀 수 있어요. 보통 변화 문제가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세 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표현하면 간단히 끝난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들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암기,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조금 특징적인 것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같이 근육은 두꺼워지는 탄력성은 떨어진다. 왜? 근육은 두꺼워지면 탄력성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아니 얘는 반대로 가요. 저는 수업 시간에 늘 설명해요. 바람 빠진 풍선을 상상하시면 된다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호르몬 중에서도 당대사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네, 느리고 불충분해집니다. 그러나 뇌하수체 부신 호르몬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요거 두 개 구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변화 문제는 금방 정답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4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위험일 때 도와주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염장식품, 짠 음식, 음식 뜨겁게 자극적, 섭취량, 예, 금식해야 되니까. 그죠? 이것도 눈에 잘 보이셨을 거예요, 정답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2번 물을 시원하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설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탈수죠. 탈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예, 차가운 물, 우유, 장운동 증가시키는 거 다 진짜 장운동을 증가시켜서 설사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음식 섭취함도 마찬가지죠. 장이 좀 쉬어줘야 되고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항 갈게요. 22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번 천식, 2번 빈혈, 3번 결핵, 4번 독감, 5번 신부전. 정답은 4번. 네, 독감. 인플루엔자가 독감의 이름이죠. 동의어. 독감 바이러스 이름이 인플루엔자. 22번만 같아라. 이런 거 하고 싶으시죠? 네. 아, 근데 가끔 있어요. 이런 문제도 진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쉬운 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문제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문항이요. 자, 23번. 고혈압 약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번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번 약을 먹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고혈압 약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인체에 해 있어요. 네, 어느 약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용하지 않으면 5번처럼 합병증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고요. 고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있으면 약을 계속 복용해 주셔야지만 돼요. 운동하시면 효과가 더 좋고요. 혈압이 조절돼서 약을 먹지 않으면 혈압은 다시 상승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24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3번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 활동 정도 감기가 있죠.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좀 괜찮아지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계단 내리기는 더 심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표준 체중을 적정 체중 유지시켜주는 게 좋아요. 상체가 이렇게 비만이시거나 또 뭐 전체 다요. 그러면 계속 하중, 무게감이 눌려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언젠가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심해지죠? 30분 이내는 보통 풀어지고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25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2번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4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저체중이고 마르고 이러면 안 되죠. 네, 뼈가 튼튼해야 되니까 칼슘 드셔야 되고 침상 안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골다공증이 있으셔도 네, 운동 걷기, 햇볕을 쬐면 걷기 운동은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알코올이요? 안 되죠. 네, 알코올, 술, 담배, 에스트로겐, 성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함량을 낮추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골다공증에. 그래서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술, 담배, 남자분들처럼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가 카페인. 카페인은 칼슘 섭취,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 골다공증에 카페인 별로 좋지 않죠? 예, 그런 내용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26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번 복압 감소, 2번 요도 기능 향상, 3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4번 호르몬 분비 증가, 5번 방광 저장 능력 증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실금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복압이 상승되면 요실금 나타나요. 요도 기능이 향상이 줄어드는 거고 호르몬 분비도 여성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좀 끊어지면서 그렇죠? 네, 그다음 방광의 조절 능력이요 늘어나지 않죠, 줄어들죠. 오줌보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거, 네, 그렇죠? 자, 다음 문항이요. 27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번 심부전, 2번 뇌졸중, 3번 고혈압, 4번 동맥경화증, 5번 알츠하이머. 정답은 2번 뇌졸중입니다. 네, 보통 뇌졸중은 편마비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발음이 부정확하면 편마비, 예, 한쪽 안면 하부가 마비 오면 발음 부정해지죠. 그 다음에 웃어보세요 했는데 편마비가 오시면 네, 제가 입을 이렇게 하냐고 마비축이 아래로 쳐질 거고요. 비틀거려요. 네, 예, 힘이 없죠? 요거 어디서 문제 만든 거냐면 지금 194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4, 5 그래서 195페이지에 뇌졸중의 전구 증상에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 전구 증상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8번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시력 향상, 2번 성기능 향상, 3번 상처 치유 지연, 4번 소변량 감소, 5번 질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상처치유 지연입니다. 네, 당뇨병이 대표적인 3, 다음, 다뇨, 다식, 예, 요게 3다. 그쵸? 네, 그 다음 체중 감소. 요런 거에 하나 더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예, 가끔 나면 오답 나는 경우가 있어서. 질 분비물이, 예, 어떻게 돼요? 예, 많아지죠? 예, 많아지나요? 질 분비물, 감염의 증상인 거죠. 질 분비물 증가, 질 감염의 증가. 예, 남성분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이런 거 다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당뇨병의 증상 공부하실 때 고혈당과 저혈당도 한번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9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2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3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5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거이 가장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분노나 감정 표현하셔야 되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위로 피상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면 안 되고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아니요,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아, 오늘 정말 죄송하다는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계속 띵동띵동 거려서, 네, 마우스가, 네, 이렇게 오늘처럼 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또 오늘 녹음하면서 여러 번 지금 네, 반복을 거려서, 자,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는 꼭 새 걸로 제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30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3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4번 준비 운동을 2분에서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번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해라. 빠르게 방향 바꾸는 거 안 되죠. 태권도, 또 공 따라가시는 거, 테니스, 뭐 배드민턴 이런 거 다 하시면 안 되고요. 운동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준비 운동 충분히 하셔야죠. 네,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31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장 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같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인삼, 홍삼, 고혈압약, 혈압 상승 이런 거요. 인삼, 홍삼, 항혈소판제, 약효 과잉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여기 건강기능식품 하시면서 209페이지 가면 표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불렀던 게 생각이 나시면 지금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불러볼까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랑 먹으면 약효 감소. 요런 거. 그거 생각이 안 나시면 꼭 한번 교재로 봐주세요.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다면 약 끊고 부작용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코팅된 약 안 되죠. 이거 자르면 안 돼. 분할성만 있는 약을 자를 수가 있고요. 장이온 코팅제는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할 분쇄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서방제, 느리게 녹으면서 효과를 봐야 되는 약을 서방제라고 해요. 근데 그걸 자르거나 갈아버리면 흡수가 빠를 거니까 부작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복용 중단하시면 안 돼요. 의사랑 상의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 약 먹으시면 안 됩니다. 줘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문항이요.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번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번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번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애매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체적이다라 함은 지금 4번처럼 숫자. 네, 이런 문제 나오시면 이것도 노하우예요. 숫자 있는 거 몇 번에 있지? 이렇게. 가끔은요, 숫자가 써져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애매한 표현. 많이, 여러, 그죠? 한참, 오랜만 뭐 이런 게 또 섞여 있는 문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로 답 구체적으로 바꿔줬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3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 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 회의록, 대상자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장기형 급여 제공 기록지 안에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맞죠? 상담 내용이나 결과는 상담일지, 욕구 사정은 욕구, 말 그대로 사정, 기록지예요. 사고 대응은 사고 보고서. 섭취에서 목욕과 같은 상태는 상태 보고서. 자, 여기서도요,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지 종류들이 있어요. 네, 그거 418페이지 표에 있죠.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사실 이런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는 거 그거 뭐냐면 상태 기록지와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만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요. 사실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상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중요한 게 상태가 아니에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일로 가주셔야 되고 시간 이야기가 없이 상태, 뭐 내용 요런 것만 있다. 그럴 때는 상태 기록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요 포인트 잘 잡아주셔야 돼. 시간은 더듬하고 덜듬하고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으로 중단 의향서를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4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5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대리로 작성은 안 돼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19세 이상 성인 본인 직접, 네, 같이. 수정 얼마든지 가능하죠.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 사전증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나셔서 하지 않는 거와 해도 되는 걸 제가 두 가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의 인공기 착용은 중단합니다. 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라든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이어집니다. 예, 요런 부분들 사실 오답 쪽에서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좀 한 번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전인명 의료양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2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3번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번 대상자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5번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튜브는 영부서 제거할 수 없죠. 의료원에게 제거를 요청해 주셔야 되고요. 감기지 않은 눈은 꺼즈를 덮어 주셔야 되고, 소유물은 모아서 목록을 적어두고, 예, 가져갈지 벌지는 가족이 정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거 제거하면 안 되죠. 베거래요. 베개해서 상체 머리를 상승시켜서, 예, 사후시반, 얼굴 쪽으로 혈액이 정체되는 걸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35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아, 네, 중간에 막 마우스 띵띵거리고, 예, 제가 요즘 시간이 평일이 없어요. 강의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예, 글쓰기도 워낙 바빴고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만 유튜브 녹음을 시간을 내서 조금 하는데, 사실 제가 애셋을 키우거든요. 근데 막둥이가 아직 좀 어려요. 그래서, 예,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해도 소리가 좀 잡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는데 조금 방해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에는 마우스도 고쳐오고 아이 단도도 조금 하면서 다음 실기 문항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 거거든요. 자, 다음 화면 보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시작할 때 틀린 번호 한번 적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러면 틀린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느 파트인지, 예, 이제 번호에 따라서 왼쪽에 소단원별로 찾아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틀린 번호가 있다면, 아, 나 여기가 왜 자꾸 틀리지? 라고 하면 이렇게 표준교재의 페이지를 적어 드렸으니까 반드시 책으로 한번 복습을 해주시는 걸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틀린 문항의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35문항, 45문항 풀어보는 진짜 목적은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 말이 모의고사잖아요. 실제 시험에 가셔서 얼마만큼 합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예, 또는 내가 잘 틀리는 거, 그 부분을 찾아서 점검하는 것이 진짜 시험장의 실력을 올리기 방법입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 저 영상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결과만큼, 쓰시는 것만큼 좋은 결과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울샘은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일주일 있다 만나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